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대선판을 들여다보는 조간신문들의 시선이 점차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이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여러 여론조사들도 쏟아져 나왔는데, 특히 최근 여론조사는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대결을 붙이는 것이죠. 윤석열이 단일화 됐을 경우 윤석열 단일 후보와 이재명,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안철수 단일 후보와 이재명, 이렇게 그 가상 대결을 교차를 해서 붙여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오늘 아침에 데일리안이 보도한 겁니다. 여론조사 공정,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자,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돼서 이재명과 맞대결을 펼치면, 물론 그 심상정은 따로 나오지만은 두 사람만 놓고 보면은 윤석열이 43.4, 이재명이 37.1, 이렇게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은 안철수가 33.4, 이재명이 33.8, 서로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엎치락뒤치락한데, 다른 조사 결과와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큰 흐름은 단일화를 하면은 윤석열이 나가든 안철수가 나가든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다. 자,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는 안철수가 나갔을 때 더 크게 이긴다.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조사는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나갔을 때 더 크게 이긴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서로 엇갈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은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에게 이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이나 안철수 두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선거 전략상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벌써 내가 단일화 하겠다고 하면은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유권자들을 그대로 끌고 가기 어렵죠. 아니, 어차피 단일화를 할 사람을 왜 내가 지지를 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지금 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일단 보면은, 그리고 추진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이 되는 이유, 안풍, 안철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 건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적절히 지금 단일화 하지 않고도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단일화를 해야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안풍이 불어오는 방향은 한 세 갈래로 저는 짚어봅니다. 하나는 안철수 본인이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다. 안철수가 개인기를 발휘해서 선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것은 진보층의 역선택 내지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진보층의 역선택 내지는 진보층 중에서도 이재명에게 실망한 원래 이낙연 지지자 같은 사람들, 그쪽이 안철수와 윤석열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하니 윤석열을 선택을 못하겠고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역선택과 조금 다른 거죠. 역선택이라고 하면은 안철수가 만만해서, 이재명과 나중에 본선에서 대결하면 만만해서 그런 안철수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이고, 역선택과 좀 결이 다른 것이 진보층 유권자이기는 한데 이재명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윤석열과 안철수를 선택을 하라고 하니 그 중에서는 안철수가 더 낫다. 자, 그래서 선택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이 진보층의 선택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겁니다. 보수층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다. 자, 보수층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 이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대선 같은 것 할 때, 총선 때도 그렇고 호남 유권자들이 이 전략적 투표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안철수를 지지를 했을 때도 그렇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는 그런 성향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수층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정권 교체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략적으로 일단 안철수에게 이동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단독으로는 정권 교체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이 양강 그룹을 형성해서 막 갔을 경우에 좀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보수 지지층 중 일부가 안철수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동이 과연 안철수가 단독으로 치고 올라갈 만큼 윤석열을 제치고 올라갈 만큼 이동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안철수도 어느 정도 세를 불려서 나중에 윤석열과 이 후보 단일화를 할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마 양쪽이 일단 지지세를 확보한 뒤에 나중에 합류하는, 자, 그래야지 성산이 높아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지 이재명에게 이길 수 있는, 자, 그런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안풍의 원인, 안철수가 발광체다, 진보층 유권자의 역선택이다, 보수층 유권자의 전략적 선택이다. 이거 셋이 좀 어느 정도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수층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회로를 택하기 시작했다.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 안철수를 인터뷰한 조간신문도 오늘 한 3개 정도 됐는데 조선일보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대선 후보 인터뷰인데 이재명은 이재명은 감옥을 갔어야 할 사람이고 대장동 사건 때문에 윤석열은 공정의 아이콘을 잃었다. 이렇게 양쪽을 비판을 합니다. 주로 이재명을 때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강하게 때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좀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견제를 하는 모습이죠. 자,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윤석열과는 어차피 합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견제 정도만 하는 것이죠. 상처를 입히는 강한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기사는 윤석열의 입장입니다. 단일화,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권은 한때 이재명을 송영길이 이재명과의 단일화 파트너로까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윤석열의 아바타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돌변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윤석열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각자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할 때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희룡도 단일화 협상 지금은 없어. 지금은입니다. 지금은.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면 협상에 응할 것인가? 안철수 답변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지금으로서 윤석열, 안철수 전부 다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지금 1월에 지지율 추이를 봐가면서 2월 초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 직전에 극적인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까지도 좀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설 연휴 직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안철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를 야권 대표 선수로 내보내면 이길 자신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서로의 힘을 키우는,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가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윤석열의 아바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 보시면 중앙일보도 인터뷰를 했는데 중앙일보는 이재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야권 단일화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도적인 야권 단일화 하겠다는데
그 단일화로 여론을 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걸. 자, 쉽지는 않을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 계속 일면 톱 사진인데, 오징어 게임 오일남 역을 맡았던 배우 오용수, 노배 오용수가 골든글로브에서 첫 나무 조연상을 탔다. 이 기사가 오늘 원어신문의 일면 사진과 함께 톱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재명 말로 돌아가면은,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야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나오고 있다. 후보 단일화를 정치공학적이라고 밀어붙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설 때는 얘기가 없었지 않느냐.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순위가 바뀌니 정치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고 본다. 그렇죠.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인데, 정치공학적 접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이 후보 단일화로 정권을 잡은 쪽은 전부 이 진보 진영입니다. DJP, 김대중, 김종필, 그리고 2002년엔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이 후보 단일화로 3위에서 완전히 역전을 했죠. 자, 그것이 다 진보 진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것도 정치공학적이었느냐? 심지어 2012년에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그때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때 패배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그때도 후보 단일화를 했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마저 진보 진영에서는 내로남불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을 이렇게 부상을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언론 노출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멸공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멸공 논쟁. 정용진 그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이 논쟁. 여기 챌린지까지 막 벌어졌죠. 이것을 놓고 친여권 성향 신문들은 일종의 색깔론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좀 부추기는 그런 기사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 건수가 잡혔다. 뭐 이런 그 생각 같은데, 경향신문 보시면은 삼면입니다. 삼면에는 중조 기사의 해설 기사를 실는 면입니다. 윤석열 멸공 메시지, 표현의 자유 아니냐? 표현의 자유다. 멸공, 이 이야기는 본인이 어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데서 멸공 계속 따라 하는 것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자, 이렇게 했는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그것은 공식 입장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권영세는 공식 입장 아니다. 이것은 공식 입장일 수는 없죠. 후보 개인의 생각이고, 또 다른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정치인들 개인의 표현의 자유죠. 이것이 캠프의 공식 입장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향신문에서. 국민의힘이 정용진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 논란 대응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리고 2년 전 확산 우려의 이준석도 과도하게 의미 부여가 됐다. 이렇게 진화해 놨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을 향해서 유치한 색깔론으로 편가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은 확고하죠. 각자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멸공 챌린지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논쟁에 대해서는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논평을 냈는데, 진중건 전 교수 최근 들어서 저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멸공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낱말을 사용할, 멸공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권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합니다.
훈련소에서 멸공의 횃불 노래 안 불렀나? 불만 있으면 그때 항의했어야지. 훈련소에서 멸공의 횃불 뭐 다들 많이 부르셨겠죠. 그리고 경내 구호도 멸공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항의했어야지. 그때는 왜 항의 안 했느냐? 그러면서 여권의 멸공 논란을 거론을 하면서 적당히 좀 해라. 구역질 난다. 멸공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낱말을 사용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는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또 다른 시각에서 여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죠. 권성동이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당협위원장 5곳 지금 그 재보선 3월 9일 날에 국회의원 재보선이 5곳에서 치러지는데 그 중에서 3곳에 대한 당협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권 갈등 불분나. 지금 이 당협위원장 서초갑 같은 것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들은 지금 3월 9일 대선 때 이쪽에서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은 일단 공천에 유리해지죠. 그래서 권성동이 이것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의결을 해서 당협위원장을 세 곳에 시켰다. 자, 그런데 이 권성동은 이준석이 윤핵관 이렇게 지칭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인 이준석과 다시 공천권 놓고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 기사입니다. 이 사무총장 대 재보선 지역인 서울 서초갑, 청주 상당 등 3곳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교체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지난달에 이 지역구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논의 끝에 보류한 지역인데 뒤늦게 위원장 교체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겨우 갈등 봉합한 윤석열, 이준석, 재보선 공천 놓고 또 충돌 가능성. 자, 이 사안은 2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한겨레가 제기한 것처럼 이 충돌 가능성이 있죠. 이준석이 본인이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는 이 당무 우선권을 그 대선 후보가 갖게 되므로 그리고 또 3월 9일 국회의원 재보선은 대선과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사람들로 공천을 해야 된다. 자,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권성동 그 사무총장이 만약에 이것이 어떤 절차적으로 오류가 아니라면은 그냥 본인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 그런 오류가 아니라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죠. 이 서초갑의 지금 전희경 전 의원, 청주 상당의 정우택 전 의원 이렇게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모르게 만약에 권성동이 윤석열도 모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당 절차 같은 걸 잘 모르죠 아직. 이 조직위원장이었는데 이것을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당협위원장으로 만들면은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공천 과정에서 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당원들의 일단 파악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을 권성동이 윤석열 후보조차 모르게 했다면은 그것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이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은 상구 그 공천 과정은 상구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당협위원장을 무시를 하고 현역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무슨 뭐 가산점을 주고 이런 것을 완전히 없애고 원점에서 다시 이 공천 작업을 시작을 해야죠. 자, 오늘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조간딱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톱 김만배 오랜만에 이름이 나오죠. 하천대유 대주주 수천억 원을 해먹은 인물. 김만배 쪽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아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금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뭐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기소가 되지도 않고 수사도 안 하는데 그 이재명이 만든 지침에 따른 나도 그러면은 죄가 없고 수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다 지시해 놓은 그 방침에 따른 것이니까.
대장동 사업 구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의 이런 변론에 대해서 김 씨 측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벌할 수 없다면 나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업자득이죠. 검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시장 등 대장동 사업 인허가에 관여한 인사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 씨가 저런 식으로 주장해도 수사팀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월 1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